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로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쉽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지만요, 긴 기다림에 비해서 만남의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이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산가족의 비극,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한국 경제의 미래의 모습으로 제시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경제 잘 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경제 잘 될까요?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답해 주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저희 YTN 라디오 이름이 예스입니다. YES 또는 YTN 라디오라고 검색해서 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으셔도 되는데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무료입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잡지 구독권 6개월 구독권과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오늘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서 발표된 3개년 계획은요, 한마디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3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3년 후에 잠재 성장률을 4%대로 회복을 하고, 두 번째는 고용률을 70% 달성을 하고,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 등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747이었다면 오늘 박근혜 정부는 474 정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474, 747.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요. 예. 오늘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된다 하면서 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였는데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고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들은 입찰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200%로 대폭 낮춘다는 네. 이야기. 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뭐 낙하산 사장이 낙하산 임원이라고 하네, 임원. 네. 오늘은요. 네. 사장은 아니고 이제 감사라든지 사회이사들이 또 여전하다 이런 기사들도 또 나와 있는데. 네. 이건 또 공공기관 개혁 얘기하면서 바로 네. 낙하산을 투하하기 때문에요. 좀 네.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죠. 그런 이야기들도 좀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네. 자,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서 정말 대박처럼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오늘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직속,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키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대박론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준비 사례 등을 오늘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서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요. 알망이 없는 반쪽짜리 담화문이었다면서 국정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가 모호한 창조 경제와 낙하산 인사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박 대통령의 변심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의 변심임을 박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그 새정치연합 측도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주요 대선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이런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장밋빛 약속만 나열했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입법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입법 의지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좀 뒤에서 도왔네요. 네네. 네. 자, 안철수 의원 측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장밋빛 약속만 나열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측이 어제 6.4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발표했다고요? 네, 발표했는데 후폭풍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이름이죠. 새정치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이 지금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위 안철수라는 간판을 달고 나가지 못하니까 굳이 신당 명함을 파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발기인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퇴하겠다.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은요. 오늘 국회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는 당헌 당규를 개정안을 가결을 한 건데요.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경선 등을 통해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네, 정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경제도 어렵지만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보면은 참 정치 신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드네요. 네.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계속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뭔가 좀 가속도를 밟고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3명, 홍익표 정청래 의원 등이요.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갔군요, 그러니까. 예, 실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는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 좀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단인데 직접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나 보죠? 네, 본인들이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각에서는 문제 문건들이 중국 당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영사가 직접 생산했거나 혹은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이 복지 공약 파기 문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여전히 좀
좀 난처한 입장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 네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야당에 제안한 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 하위 75% 노인까지는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를 올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80%까지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8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안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문 장관은요. 법을 만드는데 최소한 절차에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면서 지금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대상을 좀 확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확대하는데 야당이 원하는 만큼 확대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소득이 굉장히 확 늘어나기 때문에 네. 투입되는 규모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자, 북한이 또 도발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요? 네. 네. 그렇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요. 북한군 경비정이 NLL 지역을 세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저녁 10시 56분부터 연평도 서방 23km 지점에서 북한군 경비경 한 척이 NLL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고요. 2시 25분경 NLL을 넘어서 북상했다고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구제역 방역 의사를 좀 밝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어떤 대응을 실험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경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되죠. 네. 계속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3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시작이 된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로 서울광장 주변 도로가 계속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실 때는 통일로나 사직로, 도남원로, 창경로, 3일대로 등 먼 거리에서 우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현재 집회 여패 때문에 지금 을지로 입구 사거리부터 시청 앞까지는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소곡로 조선호텔 앞부터 시청 앞까지도 양방면이 통제 중입니다. 또한 잠시 후 7시부터는 촛불 집회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광장 주변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부쩍 많은 상태니까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종로 따라 신설동 교차로부터 세종로 사거리까지 양방면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세종로 방면 신설동 로터리부터 세종로 사거리까지도 차량들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재계는 혁신 방향과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았다. 중요한 민생 문제를 빼놓았다면서 비판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유철규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난 1년간 평가가 최근에 이제 여러 번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양하게 각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성과, 실제로 해놓은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도 평가를 몇 번 했는데, 자꾸 이제 계획이나 공약을 갖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아.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도 공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많이 나오고. 네.
실제로 실행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드물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냥 실행된 걸 갖고 딱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아직은. 어렵다. 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단지 1년만 갖고 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약간 보이는 거, 뭔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네, 것이 네. 잡혀야 이제 평가가 가능한데, 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직은 뭔가 뚜렷하게 뭐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뭔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4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대통령이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네. 교수님께서 한번 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된 거라서요. 네. 그래요? 네. 예, 한번 그러니까 해주시죠. 네. 예. 3대 핵심 과제라는 걸 제시했죠. 뭐죠? 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네. 역동적인 혁신 경제. 이게 창조 경제고요. 네. 앞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이제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 경제 만들자는 그 말을 이제 표현을 바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끝에 마지막으로 한 게 내수 수출 균형 경제 이렇게 해서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통일 대박론을 다시 붙여서 이제 4대 과제처럼 제시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각 과제별로 네. 한 3개 내지 3개 정도의 핵심 과제들을 붙여서 네네. 전부 15대 핵심 과제인가요?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 그 아래에 이제 100대 과제라고 또 붙습니다. 그 세부 과제가.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30분 동안 읽었던 내용을 쭉 보면은 매 문장마다 100대 과제를 나열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쭉 뭐 하겠다는 얘기가 100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의지 여러 가지 의지가 좀 뚜렷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100가지쯤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에 이제 회견문에 문장이 제가 이제 A4 용지로 보니까 6페이지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담화문 내용을 뽑아보니까 한 12페이지쯤 나와요. 중첩되는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12 분량이 조금 2배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두 글을 읽으면서 네. 자꾸 내가 어느 글을 읽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 같은 내용이 조금 늘어나서 분량을 늘리는 정도로 느낌이 와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재계에서는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서, 대부분 한결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공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작년 대선 때 공약이 한 번 있었고, 네. 재작년 대선이죠. 예. 공약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공약이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공약이 다만 무게 중심이 네. 경제 활성화 쪽으로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재계 요구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공약이 옮겨갔어요. 옮겨갔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공약은 이제 경제 민주화 쪽이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돼서 특성을 거기 복지 쪽도 특성을 살렸거든요. 네, 그쪽에 중심이 좀 더 많이 있었죠. 방점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공약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무게 비중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재계에서 환영을 하게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환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창조 경제 얘기할 때는 재계 쪽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던 것이 모호하다였는데. 모호하다. 네. 근데 이번에는 IT 쪽에 업종을 좀 지적을 했어요. 벤처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재계의 불만이 뭐냐면 이거 어디에 투자하라는 얘기냐 모르겠다. 이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건설업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걸 느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벤처 부음 할 때는 테헤란로에 투자하면 되나 보다라고 알았었어요. 네. 근데 이번 창조경제는 그게 좀 드물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문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업종을 많이 나열했던데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게 크게 마음에 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내수 활성화라든지 공공부문 개혁 또는 가계부채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언급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정말 우리 경제 핵심 과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부족한 면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할지. 네. 사실은 뭐 오늘 말한 것만 실행이 되면 나타나면 굉장히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계획을 정책으로 진짜 만들 수 있는 거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정상성을 돌리겠다, 정상으로 돌리겠다 하는 얘기도 그게 이제 기초와 튼튼한 경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처럼 짜여져 있는 문제인데, 그 3년 만에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결하겠다는 말은 있는데, 수십 년간 한국의 고질처럼 잡혀 있는 걸 3년 만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과거에 정부가 아주 강할 때는 정말 목표를 제시하고 그냥 끌면 국민들이 얌전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누가 따라갑니까? 다 한마디씩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이제 꺼내야 되니까, 무슨 정책을 하려면, 그 이해관계자의 설득하고 다 동의가 돼야 되는 문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 현재 우리 경제 규모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난 것인데. 1년간 정부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잘했느냐에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면요, 대통령이 제시한 3년 후에 우리 경제 모습, 고용률 70%, 4%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고용률 70%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 성장률은요? 성장률은 안 될 것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숫자 노름에 많이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한국의 GDP 개정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작년에 개정해서 미국 GDP가 3점 몇 %가 늘어났거든요. 그 개정 고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도 이제 같은 방향,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해부터 고쳐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4%가 늘어나요. 자, 그러면 4만 달러는 어떻습니까? 4만 달러도 그건 환율의 문제니까 우리 국민소득도 보면 그래도 2만 달러 되다가 2만 4천 달러 되다가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에 국민소득 4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환율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좋게 생각했던 게, 지난 대선 때는 이런 747 이런 목표를 안 냈었잖아요. 그렇죠. 747이라는 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죠. 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건데. 그 비탄식의 숫자를 안 냈던 걸 좀 높이 많이 평가했었어요. 이게 이제 숫자 그런 걸 집착하지 않고 진짜 좀 질적인 걸 중요시 하는 정부인가 보다 했지요. 근데 또 4만 달러 얘기를 꺼내니까 또 달라졌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가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아신 점이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된다고 해서 국민의 다수가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이 늘어날 거냐.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통일 대박,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카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이 또 탄력이 붙지 않을까요? 고용률 74%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런 것들이요. 실제 통일이 돼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어서 이게 3년 내에 통일이 됩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또. 그다음에 북한 정세가 워낙 가변적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해서 통일을 한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런 얘기는 완전히 무효되는 거죠. 새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때 되면 통일이 돼버리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통일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생산 인구가 준다라는 한국의 구조적인 요인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북한 주민으로 채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따라서 통일을 논의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통일 이후에 우리 통합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유철규 교수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우리 경제 잘 될까요? 입니다. 5963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요즘은 서로를 칭찬해주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끌어주는 교육들도 많이 하는데 왜 유독 국회의원들은 서로 헐뜯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겨우 1년이고 정부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잘못한 건 혼이 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면서 서로를 믿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3769님은요. no.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만 과연 실천이 될까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장사하신 분들이 요즘처럼 힘든 건 처음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3769님의 의견 그리고 5963님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혹시 본인과 의견이 같다, 다르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나요? 다른 의견 있으신지 또 같은 의견 있으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YTN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예스인데요. 예스 다운받으시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선물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잡지 구독권, 영화 예매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갑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전국 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 개정특위 부위원장이신 장윤석 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향식 공천제, 하향식 이렇게 좀 반대되는 말인데 네. 상향식 공천제의 내용이 이게 어떤 거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 뭐 문자 그대로 네. 상향식이죠. 아래에서 위로 네. 올라간다는 뜻인데 종전에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공천 그 심사위원회에서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네. 이 후보가 좋겠다 하고 이제 네. 공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늘 공천심사위원회가 좀 뭐 자의적으로 했다든지 또 들어는 뭐 정치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잡음이 많았죠. 그런데,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는데 네. 이제 위원회가 공천 신청을 받으면 예. 이제 물론 그 중에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좀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적격이 일단 된다고 보는 후보들을 뭐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뭐 4명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일단은 네. 후보를 네. 당원이 50%, 네. 일반 국민이 50%인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예.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 획기적인 공천 방식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민심에 더 가까운 분들을 공천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원들이 좋아하고 네.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네. 공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공천 폐지 아니었습니까? 네. 자, 근데 공천 폐지는 아니고 상향식 공천제로 이렇게 좀 다르게 갔는데 이게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국민들의 뜻을 따랐다고 보죠.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네. 기초공천을 폐지하자는 게 왜 나왔는가 하면 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추천 과정에 너무나 폐단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폐단이란 게 네. 이제 당내 실력자인 국회의원이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고 네. 당원과 국민이 공천하게 한다면은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공천을 폐지하자는 그 본질적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새누리당 관련 내용을 보면은 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3분의 1 추가 구성 금지가 들어가 있으면 초과 구성이면 3분의 1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의 그렇죠. 영향력을 좀 줄이겠다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달라요? 왜 다르죠? 그 위원회 명칭도 이제 종전에는 공천심사위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상향제가 도입됐고, 네. 종전에는 공천 그 심사위원회에 네. 국회의원이 뭐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대체로는 이제 과반수가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런데 3분의 2, 네. 절대 다수인 3분의 2를 네. 국회의원 아닌 사람으로 구성을 네. 하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그럼 전부 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중앙정치의 당내에 현장 사정이나 그 지역구의 사정을
가장 또 잘 아는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최소한의 범위인 3분의 1로 네. 대폭 축소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말하자면 장악하거나 지배하는 일은 없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당내,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상향식 공천제에서 3분의 1 정도의 이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이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의를 반영하는 할 수 있는 틀은 뒀대.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우선 공천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과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 전략 공천 아니겠습니까? 전략 공천. 이게 이제 지도부가 이제 하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공천 이제 위원회가 이제 하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 신청이 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어느 정도 걸러낸 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인단 대회 국민 경선을 네.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 후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이겠죠. 네. 우리 후보가 이제 뭐 세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네. 이 세 사람 중에 상대 후보를 이길 사람을 찾는 게 바로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연하게 어느 지역구에서 네. 그 세 사람이 상대 후보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뭐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러면 정당이 질 후보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천위원회가 이길 후보를 좀 찾을 기회를 주자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당헌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이 지역에는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하면 네. 그것도 가능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지역구에서 다 실시하는 그런 네. 틀 속에서 예. 후보가 상대 후보하고 도저히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만 우연하게 생겼다. 네. 지금 말씀하신 후보 신청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전략 공천 자체를 없앤 건 아닌데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 공천은 저희들로서는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는데 네. 후보자가 없으면 후보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연하지만은 네.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지극히 상대 후보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보면 시뮬레이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다 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기회는 당에 주자. 근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네. 전략적으로 과거처럼 전략적으로 예. 누구를 데려와서 그냥 네. 뽑는 그런 전략 공천이 아니라 네. 공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허점, 네. 정당으로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네.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허점과 공백은 채워주자. 네. 이제 그러면은 그 객관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그 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공천 후보들이 이제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어서 네. 이제 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나 또 공천위원회가 지금 곧 구성될 겁니다. 네. 그럴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는 기준을 세워야죠. 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 개혁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 뭐 이런 비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전혀 저는 부인하시나 후퇴했다고 건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네. 불가피한 공백과 허점은 메워줘야죠. 어떻게 정당이 질 후보를 내는 것을 방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극히 경선을 실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그 조항이 도입된 것이어서 이게 철저한 상향식의 전면 도입의 후퇴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연합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이쪽에서는 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나 네.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것과 이제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누리당은요. 네. 예. 그건 저희들은 참 납득하기 어렵죠. 정당을 안철수 의원과 여러분들이 정당을 구성했으면 정당의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내서 당선시켜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 특히 또 광역 지자체 또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대통령을 당선시키자는 게 정당의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당 공천 제도가 유지되는 나라에서 정당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네. 이해는 가지 않지만은 네. 그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겠죠. 네. 자, 바로 이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저희 이렇게 YTN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또 폐지 결론 놓고 막판 진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새정치연합 측은 뭐 새누리당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바로 기초공천 폐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이 폐지 문제가. 뭔가 이해관계가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난 대선 때 기초 공천의 폐단 때문에 폐지하자는 공약은 나왔는데 네. 이제 막상 폐지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당의 본질을 좀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 네. 또 공천을 폐지하는 일이 정당 국가의 헌법 원리하고 또 배치되는 문제가 또 있고 예. 또 이 룰이라는 거는 네. 경쟁하는 상대들이 네. 결국은 합의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폐지하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네. 공천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나라의 현행법 질서인 공천제를 정당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수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다만 그 정당의 신념과 노선이 네. 우리는 기초선거에서 추천하지 않겠다. 네. 한다면은 그 선택은 이제 국민이 심판할 일이죠. 네. 이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 유지하는 것이 당선 확률이 더 높다. 현재 이 6.4 지방선거 구도에서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 국가에서 네. 정강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 또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정당을 선택하지 네. 소속도 되어지 않고 그 사람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 노선이 분명하지도 않은 후보를 쉽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당 알겠습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네.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한 윤리특위 숙려 기간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검찰 기소도 됐고 1심에서 판결도 났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도 없고 회피하면 국민으로부터 저는 신뢰를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나 일단은 이제 국회의사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염동열 간사에게 네. 회의 일정을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 민주당이 계속 이걸 회피한다면은 지금 국민적 요구는 이석기 같은 이제 국가 전복 세력이 국회의원의 지위 신분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네. 세비를 받거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뜻에 따른다는 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당원 당규 개정특위 부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우리 경제 잘 될까요? 라고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의견 받고 있는데요. 8684님은요. 예습니다. 이제 박도택 의원께서 정부에서 수장으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쌀 씻고 밥 들여놓은 거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0887님은 너 항상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을 꿈꾸는 정부는 꿈만 꾸고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3라운드에서 뵙죠.